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사평형에 대해서 배웠죠. 자, 오늘은 이러한 복사평형의 관점으로 이제 지구에서는 어떻게 복사평형이 일어나는지, 지구에서 일어나는 복사평형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지구 복사평형 관점에서 이걸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도입하기 앞서 간단한 개념 영상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게요.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생태계가 변하는 등 지구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무엇일까요?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래 지구의 평균 기온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대기 중 온실기체의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습니다. 인간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온실기체의 양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대기 중에 증가한 온실기체는 지구 복사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고 더 많은 복사에너지를 지표로 방출합니다. 그 결과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며 이를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자, 지구온난화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영상을 통해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어떻게 일어난 것이냐면요. 자, 우리가 지구의 입장에서는 지구 표면이나 이쪽에 대기에 흡수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동일한 양만큼 지구도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외부로 우주로 방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평균 기온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일단 그림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지구에서 복사평형이라는 관점인데요. 교과서가 준비된 친구들은 교과서 60페이지의 그림을 봐줘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자, 지금 이제 우리 지구에 지표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둘러싼 약 지표에서 1000km까지 아주 희박하지만 공기가 존재하는 층 기권이 나와 있고요. 그 바깥쪽에 우주가 이렇게 있다면, 자, 우주 공간에서 이제 우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항성인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계속 받고 있어요. 자, 이때,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자, 이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자, 이렇게 지표로 올 때 100만큼 지표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라고 한다면 이때 대기에 흡수되는 것이 20. 그다음 지표에 흡수되는 것이 50.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70에서 요 흡수되는 게 70이고요. 나머지 30은 대기와 지표에서 우주로 반사되는 것이 30이다. 그러니까 지표는 아예 도달하지 않는 30%의 에너지가 있다. 그럼 지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권까지 우리가 이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니까 지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 오는 100 중에 70 정도가 지구에 흡수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지구에 도달하면 이 70은 다시 똑같이 에너지는 다른 종류로 형태는 바뀌지만 자, 같은 양의 에너지가 우주로 방출된다. 자, 그래서 우주로 방출되는 양이 지금 70%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100이 존재할 때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되는 게 30%. 이건 아예 지구에 도달하지 않는 에너지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는 대기에서 흡수하는 게 20%, 지표에서 흡수하는 게 50%, 총 지구 입장에서 기권까지 합친 지구 입장에서 흡수하는 것이 70%라면
지구 복사 에너지도 같은 양을, 에너지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양을 우주로 방출하는데, 자, 이렇게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고,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아들인 태양의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둘의 양은 어떻다? 네, 같습니다. 같아요. 이렇게 받는 에너지와 내보내는 에너지가 같아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복사 평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복사 평형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한 연평균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온실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럼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 지금 받는 것보다 내놓는 걸 적게 내놔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게 아니에요. 자, 현재도 복사평형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온실효과를 나타내는 기체들이 좀 더 많아져서, 이 복사 평형이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이루어져서 이렇게 매년 기온이 조금씩 상승하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온실효과가 강화된다고 해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지만 좀 더 높은 평균 온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줘야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것, 우리는 받고 있는 지표에서 흡수하고 있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만큼 동일한 양의 지구 복사 에너지를 같은 양만큼 우주로 방출하기 때문에 복사 평형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 그림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자, 그러면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 자, 그래서 지금 1960년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기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6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1960년대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있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지구의 온실효과가 강화되어서 평균 기온이 조금씩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지구온난화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기 중에 수증기나 메테인이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해서 온실효과가 좀 더 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평형이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빙하가 녹는다거나 아니면 해수 자체도 액체이기 때문에 이게 온도가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부피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로 인한 해수면 상승. 해수면이 상승하면 지대가 낮은 지역은 침수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육지 면적이 감소한다거나, 자, 그 다음에 기상이변 같은 것이 발생한다거나, 또 이로 인해서 생태계에 변화가 생기는 이러한 여러 가지 영향도 생길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둬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학습지로 넘어가서요. 우리 간단하게 학습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펴보세요. 학습지는 3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지구의 복사평형. 그래서 아까 전에 교과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내용이 다시 한번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지구 태양 복사 에너지를 우리가 그림을 보고 자, 퍼센트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태양 복사 에너지는 대기와 지표에서 지구에 도달하지 않고 바로 반사돼 버리는 것이 약 30% 정도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30. 이것은 아예 지구에 도달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대기층에서 반사돼서 나아간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기에 흡수되는 것이 20%. 자, 지표까지 도달해서 흡수되는 것이 50%. 그러니까 전체 100 중에 70%가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70% 중에 자, 지구는 어떻게 되느냐? 지구 역시 우주로 이 70% 에너지를 그대로 형태만 바꾸어서 방출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한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은 같음으로 인해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2번 볼게요. 자, 지구의 입장에서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겠죠.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에너지,
지구가 방출한다. 그렇죠.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은 같다. 그래서 계속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같다. 여기 밑줄 쳐놓고 지구의 복사 평형이라고 하나 적어볼게요. 자, 그래서 지구는 복사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온난화. 자, 이러한 복사 평형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평균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나타나느냐. 자,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실 효과. 이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저번 시간에 설명하기로 온실 효과는 자, 지구 위에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온화한 기후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온실 효과가 너무 강화되어서 평균 기온이 조금씩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작용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란 이런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지구온난화와 지구의 복사평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옆에 볼게요. 자, 최근 지구는 대기 중에 증가한 온실기체, 이것이 공장 같은 거 많이 가동하다 보면 우리가 화석연료 사용이 늘다 보면 온실기체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자, 이것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온실효과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대기 중에서 증가한 이 온실기체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좀 더 많이 흡수합니다. 좀 더 많이 흡수하고 또 더 많은 에너지를 지구 표면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복사 평형이 일어나지만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해되죠? 그래서 매년 에너지 양이 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온실 효과로 인해서 지표로 전달되는 에너지가 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 복사 평형은 이루어지되 이게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이 일어나서 점점 매년 연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것이 바로 지구 온난화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지구 온난화. 자,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일 발생하느냐. 아까도 설명했듯이 해수면 상승이라던가 이로 인한 육지 면적의 감소, 그 다음에 뭔가 기상이변, 그 다음에 생태계 변화, 이러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간단한 OX 퀴즈와 개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볼게요. 자, 오른쪽. 자, 그림은 지구의 복사 평형을 나타낸 것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라고 했네요. 자, A라고 한번 볼게요. 그림 A는 한번 봅시다. 자, A. 인쇄가 좀 잘 안 나와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 잘 보면. 자, 대기 A라고 하는 것은 태양 복사 에너지 100 중에서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되는 양이에요. 왼쪽에서 찾아볼게요. 아까 정리했었죠? 자, 지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바로 반사되어 나가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약 30% 정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기와 지표에 흡수되는 지구에 전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100에서 30배면 얼마예요? 70%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D는 이제 받은 복사 에너지를 지구가 방출해내는, 우주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총량을 말하는 거예요. 70 받았으니까 70 그대로 내보냅니다. D도 70%. 자, 그러면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 똑같이 정리하면 되겠죠? 70%. 2번이나 똑같은 얘기네요. 그죠? 자,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 70%. 동일한 양을 방출한다. 자, 이 중에서 A와 E 중에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냐?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요, 대기 중에서 흡수하고 있던 에너지가 다시 지표로 방출되면서 이로 인해 복사평형이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대기에 흡수되었던 것이 지표로 방출하는 거 B에 나와 있죠? 자, 미안해요. 2입니다. 2. 인쇄가 제대로 안 돼 있어. 지표로 방출되는 여기 그림에 대기에 흡수다가 지표로 방출되는 2. 요것이 바로 온실 효과의 원인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온실 효과가 강화되면 자, 이렇게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지구 온난화라고 합니다. 적어주세요. 지구 온난화. 자, 그래서 자,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 이제 3번. 최근 지구는 대기 중에 증가한 이것의 영향으로 최근 지구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자,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 온실기체가 굉장히 많이 공기 중에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늘어난 온실기체의 영향으로 온실 효과가 계속 증가, 강화되고 있어요. 그로 인해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온실기체의 영향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4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은 지금 그림이 빠져 있어요. 자, 그림은 자, 그 교과서에 나와 있던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나면서 평균 기온이 늘어나는 자, 이 그래프인데요. 그래프가 좀 빠져 있거든요. 자, 교과서에 있는 그림 참고해서 같이 보고 문제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를 표시하세요. 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온실 효과로 인한 지구 평균 기온도 점점 높아지는 그래프를 볼 수 있거든요. 자,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니까 지구 평균 기온도 높아진다. 아, 이산화탄소가 이런 온실 기체 중에 하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최근 인간 활동의 영향으로 온실 기체의 양은 감소하고 있다? 아니죠. 화석 연료를 좀 더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공장 같은 걸 돌리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또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틀린 말이 되겠죠. 증가하고 있다. 고쳐놓으세요.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맞습니다.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서 평균 기온이 점점 증가한다. 이러한 것을 지구 온난화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좀 더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우리 집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일회용품을 덜 쓴다거나, 그죠? 선생님은 예를 들어 이제 종이컵을 덜 쓰고 이제 텀블러를 쓰는 이런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지구의 온난화를 좀 막기 위한 다양한 실천 방법들 한 가지씩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